내신은 좋은데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의 차이는 일단 범위의 차이가 있죠. 내신 시험은 그때그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내신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전범위에 걸쳐서 봅니다. 그러니까 전범위에 있는 것들을 잘 기억하려면 내가 배운 것들을 장기 기억 속으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옮기는가 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죠. 복습을 해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개념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만 풀면 휘발성 지식이 돼서 날아가 버리고 개념 원리를 잘 익혀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덧붙여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중학교 내신이 성취평가제가 되기 때문에 100점 맞은 학생도 A지만 90점 맞은 학생도 A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다 A야. 공부 잘해 그런 줄 알고 믿었었는데 그 A가 실제로 상위 20%, 상위 30%인데도 A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오면 공부 잘하는 1등급 아니면 2등급인데 반에서 25명 한 반에서 1등급이 1명이고요. 2등급도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면 제가 공부를 과연 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에 학생이 했던 공부를 등급으로 바꾸면 3, 4등급이었는데 공부 잘하는 줄 알았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뭐 성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학교 때 했던 공부를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수능으로 얘기하면요. 수능에는 킬러 문항과 준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고등학교 학생들은 연합 학력평가라는 걸 봅니다. 수능 모의고사와 같은 형태로 보는 건데요. 성적표에 문제마다 A, B, C, D, E라고 써 있어요. 이 문제는 A 난도 문제고 이 문제는 B 난도 문제야 이렇게 써 있는데 A는 쉬운 문제고요. E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D나 E를 틀리는 학생들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만큼 깊이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늘 나중에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때도 고등학교 성적을 가늠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좋은데 수능 성적이 안 나와요 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질문은 결국 같은 질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는가, 깊이 있는 문제를 풀었는가가 고등학교 때 성적과 수능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중학교 때 하는 공부가 중학교 때 심화학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화학습이란 말을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하는 걸 미리 공부해야 된다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화학습이란 현행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중학교 때 보는 학교 시험이 깊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학습 활동,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집을 사서 문제 풀기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교육 과정에서 권하는 이 정도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당황하지 않게 되고 성적이 떨어졌어라는 말을 안 하게 되고요. 수능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학교 성적도 3, 4등급인데 수능도 3, 4등급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수능 3, 4등급 맞으면 어디 갈 데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개의 실력은 상당히 비례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서 현행 심화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학습 결손을 메우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공부를 잘하는 건데 부모 세대에는요. 교과서에 있는 글이 길었어요. 개념 원리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걸 밑줄 쳐가면서 외우고 학습 활동은 집에 가서 해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문제집 풀고 오답 노트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부는 모두 다 학습 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생각 열기가 있고요. 이어서 개념 원리를 반쪽 정도밖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뭐 증명한다든가 아니면 개념 원리의 뭐 유래를 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학습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학교 시험은 지필평가도 있지만 수행평가도 들어있고 학습활동을 한 과정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다는 것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그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수능도 마찬가지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수능 시험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가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보다는 그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고요. 뭐 자동봉진 아시죠? 근데 일주일에 30시간은 교과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시간 하는 교과 학습과 4시간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어떤 게 비중이 더 클까요? 당연히 교과가 비중이 크죠. 그런데 옛날에는 수업 중에 늘 문제만 풀었어요. 수능 문제만 풀다 보니까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 비교과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학생이 학습활동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가니까 이 학생의 역량을 볼 수 있는 것이 뭐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영어 시간 뭐 이런 시간 모두 마찬가지로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과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뭐 교과만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교과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역량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학생부 활동 기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부모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학생이 학생부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해서 부모님이 해줘야 될 일은 사실 없죠. 학생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습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사실 고등학생이 돼서 학습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건 본인이 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줄 일이 사실 없죠. 오히려 그 학생이 공부해 나가는데 이런저런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해야 될 공부의 상당량은 독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데 이제 부모님의 생각 안에서 독서가 중요하다,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럼 아이하고 이제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해 줄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의 시간이 좀 있으시면 아이가 읽는 책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런다면 이제 아이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결국 학습 활동이라는 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과제 수행평가 과제로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학생이 공부해 나가는 것을 잘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 공부는 칸막이가 있는 책상에서 혼자서 머리를 파묻고 문제 풀고 오답노트 쓰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부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자꾸 하고 찾아보고 만들고 그러니까 책상도 어지럽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그래야 돼서 학생이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과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노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어지러놓고 무슨 공부가 될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부가 좀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면 이제 아이가 활동하는데 눈치 안 보고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학생부를 잘 만든다는 것이 부모님이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가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부 팁이라는 게요. 결국은 스스로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목표를 아는 건데 뭐 진로를 정하면 목표가 생기겠지만 진로를 정하지 않았어도 그 학교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그 공부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선택형 교육과정에 돌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포기하는 것이 적을수록 학생이 진로가 넓어지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 첫 시험을 딱 보니까 아 망쳤어 나는 수능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끝까지 2학년이 끝날 때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보는 나한테 맞는 정보도 있고 아닌 정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 내 수준에 맞는 정보, 나의 처지에 맞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대부분 각 지역의 뭐 진로진학 정보센터 혹은 진로진학 지원단, 뭐 대기업의 상담교사단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가 다 학교로 알려져 있으니까
관련된 곳에다가 물어보셔서 우리 아이 성적은 이 정도고 공부 습관은 이런 건데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 아이에게 적용을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